자, 우리가 PLC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앞서서 이 PLC가 뭐 하는 건지는 알고 넘어가야겠죠? 이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 즉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논리 제어기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래머블의 P, 로직의 L, 컨트롤러의 C, 이 단어를 따서 우리는 PLC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그 시퀀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까? 그 순차 제어를 한다는 얘기인데, 시퀀스 뭔가 순서대로 뭔가가 있는 거죠. 뭐 숫자가 0,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것도 일종의 시퀀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장비가 수행해야 될 이 순서들, 그리고 이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이런 내용들을 그 어떤 장치에 입력을 해두고, 그리고 그 장치가 내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운전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걸 시퀀스 제어라고 합니다. PLC도 시퀀스랑 말만, 단어만 틀릴 뿐이지 뭐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됩니다. 뭐 스위치 신호 혹은 부하, 뭐 모터라든지를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지 돌아가지 않는지, 이런 고장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PLC가 들어가는 데가 되게 많아요. 우리 그 가로등,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PLC로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빌딩에 보면 그 IBS, 인텔리전스 빌딩 시스템, 뭐 이런 거 좀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빌딩을 자동으로, 즉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빌딩의 내부 온도를 20도로 설정을 해놨는데 20도보다 그 아래로 떨어졌을 때 뭐 온풍기를 작동시킨다든지, 뭐 내부의 공기가 탁해서 외부의 공기를 유입을 시켜서 뭔가 정화를 시켜준다든지 뭐 등등, 뭐 그런 그 빌딩 제어 시스템에도 PLC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전력 관리라든지 뭐 플랜트 산업, 이 PLC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용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뉴스에 자동화 라인들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 자동화 라인들을 컨트롤하는 것도 이 PLC가 컨트롤을 합니다. 즉 PLC랑 시퀀스 아까 했던 얘기죠. 말만 다를 뿐 같은 기기를 말하는 거죠. 자, 이 PLC는 그 역사가 되게 짧아요. 1960년대 중후반쯤 해서 그 미국의 GM사, 제너럴 모터스죠. 이 GM사에서 자동화 라인을 제작할 때 그 10대 조건을 걸면서, 이 뭔가 그 예전에는 이 자동화 라인을 꾸밀 때 릴레이를 써서 그거를 전기 배선으로 다 연결을 해줬었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릴레이도 막 수백 개, 수천 개 막 들어갔었고 막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만들자, 뭔가 구조 변경이 용이할 수 있게 만들자 해서 GM사가 제작 10대 조건을 걸므로써 그 처음 나온 PLC가 그 매드퍼드 매드퍼드사에서 나온 모디콘이라는 PLC가 되겠습니다. 이 PLC에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 간단한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가 있죠. 뭐 C++,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PLC는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기들과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확장성이라고 하는데,
뭐 호환성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신뢰성. 이 신뢰성이 PLC가 되게 높습니다. 예전에는 PLC를 대체하기 위해서 PC 제어라는 것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 이 PC 제어 같은 경우에 뭐 바이러스를 먹는다든지, 뭐 그 확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뭔가의 이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이 되면 그 작동을 멈춥니다. 근데 PLC는 그런 것들이 없죠. 그리고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PLC는 다른 제어기기랑 다르게. 그리고 유지 보수가 되게 용이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릴레이 제어방 같은 경우에 뭔가 그 제어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기 배선을 다 뜯어낸 다음에 다시 전기 배선을 해줘야 됐어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자체도 그 고급 인력을 필요로 해야만 했는데, 그 반면에 PLC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다 이거죠. 그냥 프로그램만 바꾸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물론 단점도 있지만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가 간단하게 뭐 하는 건지 짚고 넘어왔습니다. 지금 학교에 그 설치되어 있는 이 PLC 장비입니다. 이 PLC 장비를 보면 일단 프로그래밍을 하기에 앞서서 하드웨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이 빨갛게 된 부분, 이게 이 PLC의 전원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전원 모듈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요게 이 PLC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CPU 모듈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여기는 입력 모듈, 이 32점짜리 입력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찬가지로 32점짜리 출력 모듈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PLC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CPU 부분은 사람의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 안에 있는 이 장기들이 뭔가에 의해서 막 이렇게 굴러가야 되잖아요. 램프를 키는 거를 예를 들자면 램프가 켜지려면 전원이 공급이 돼야 되죠. 그리고 모터가 돌려면 모터가 정지되어 있다가 회전을 막 하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원이 들어가 줘야겠죠. 이렇게 전원을 투입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CPU도 중요하다. 그리고 입력 같은 경우에는 어, 사람의 눈, 그리고 코, 입, 그리고 귀, 그리고 이런 그 촉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입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예쁜 꽃이 있어요. 예쁜 꽃을 보면 아, 저 꽃 되게 예쁘다. 저 꽃이 예쁘다는 그 뭔가 그 보이는 느낌을 눈으로, 저 꽃에 대한 정보를 눈으로 읽어보잖아요. 그 눈으로 읽어와서 두뇌가 그걸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저 꽃 되게 예쁘다 라고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뭐 향기로운 냄새, 맛있는 냄새, 뭐 이런 냄새들이 코로 들어오게 되면 아, 냄새 좋다, 향기롭다, 뭐 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뭐 이렇게 코로 입력 신호가 들어와서 이 두뇌가 판단을 해서 먹고 싶다 혹은 뭐 그 좋지 않은 냄새가 나면 아, 가까이 가기 싫다 등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뭐 또 예를 들자면 바닥에 500원짜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500원이다. 주워야지. 라고 판단을 하죠. 눈으로 정보를 판단을 하고 입력을 시킨 다음에 머리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팔다리로 지령을 내보내는 거예요. 저거 주워야겠다. 그럼 팔다리가 500원짜리 위치로 이동을 하죠. 그리고 그 500원짜리를 주워서 주머니에 썩 넣죠. 자, 이런 식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PLC가 그렇게 작동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사람은 누가 입력해주지 않은 거잖아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입력됐다고 볼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잖아요. 이게 좋은 거다, 이게 나쁜 거다,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우는 거죠. 이 PLC는 혼자서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PLC 프로그램을 해서 이 CPU 부분에 입력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그 뭔가 이 CPU 부분에 입력을 해줌으로 인해서 입력이 들어오면 CPU가 연산을 해서 이 출력 카드 쪽으로 외부로 보내주는 거죠.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나간다. 이 공식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PLC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봤습니다. 그럼 이 PLC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았고, 그 다음 입력과 출력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걸 알아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모양이 똑같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이 부분이, 아이고, 여기 또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이 요 부분하고 이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니까 똑같이 생겼죠? 요거랑 요거랑 이 그림으로 그냥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요거 전원 모듈이죠. 요거 CPU 모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0번 슬롯입니다. 0번 슬롯. 0번 슬롯, 1번 슬롯, 2번 슬롯,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0번 슬롯, 1번 슬롯만 쓰고 나머지는 지금 안 쓰는 거로 제가 가려놨어요. 이 뒤에 거는 나중에 배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요 두 개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PLC 프로그램을 할 때 이 미쓰비시사 같은 경우에는 멜색 PLC는 입력을 X로 그리고 출력을 Y로 정해놨어요. 뭐 글로파, LS 산전에서 나온 글로파, 마스터 K 그리고 뭐 XGT, XGI 뭐 이런 PLC들은 입력이 X고 입력 P, 출력도 P, 뭐 퍼센트 %IX, 퍼센트 %QX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것도 있거든요. 근데 미쓰비시는 입력을 X 그리고 출력을 Y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 회사에서. 그럼 이 슬롯에 각 입출력 기기들이 꼽히잖아요. 자, 이 0번 슬롯에 입력이 16점짜리 카드가 꼽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입력 모듈의 그 선두 어드레스는 자, 입력 모듈이 16점 0번 슬롯에 입력 모듈 16점이 꼽혔고 1번 슬롯에 자, 여기 보시면 0번 슬롯에 입력 모듈이 16점짜리고 꼽혔고 1번 슬롯에
1번 슬롯에 출력 모듈이 16점짜리고 꼽혔어요. 이럴 때 선두 어드레스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0번 입력 모듈에 16점짜리 카드가 꼽힌다 하면 X00부터 시작해서 X01, X02, X03, X04, 05, 06, 07, 08, 09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에 10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쓰비시는 16진수로 PLC 접점을 표시를 하기 때문에 00부터 갔다면 0F로 끝납니다. 0,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력을 X로 출력을 Y로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입력 모듈이 0번 슬롯에 꼽히면 이 입력 모듈 16개에 대한 어드레스는 X00부터 시작을 해서 X0F로 끝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출력 모듈은 그 다음 출력 모듈은 어떻게 선도하고 결정이 되느냐. 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됩니다. 자, 입력 출력이 XY가 다른데 왜 첫 번째 슬롯에 그 출력 모듈은 110으로 시작을 하냐. 미쓰비시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미쓰비시에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일 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슬롯 번호가 있잖아요. 이 슬롯 번호 0번, 슬롯 번호 1번 요거를 따라간 거예요. 이 법칙을. 자, 그 법칙을 따라갔는데 뭐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편하죠. 자, 그 다음을 갔을 때 0번 슬롯에 입력 모듈이 32점짜리가 꼽혀 있고 1번 슬롯에 출력 모듈이 32점짜리가 꼽혀 있어요. 그러면 이 선두 아이언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X00부터 시작을 해서 X0F까지 16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X10으로 시작해서 X1F로 총 32점을 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6진수를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32점짜리 카드가 꼽히면 선두 어드레스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물론 16점짜리 입력카드, 32점짜리 입력카드, 64점짜리 입력카드, 뭐 128점짜리 입력카드도 있습니다. 그건 16점, 16점씩 끊어서 쭉쭉쭉 나가시면 돼요. 선두 어드레스를. 그리고 출력은 자, 입력 모듈이 32점짜리가 꼽혀 있으면 X00부터 시작해서 자, 입력이 X00부터 시작해서 X1F로 끝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32점짜리 출력 카드가 꼽히면 그 출력 카드의 선두 어드레스는 20번대로 나갑니다. 여긴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번부터 나가죠. 왜 그러냐면 앞전에 설명드린 거랑 같이 128점짜리나 64점짜리 카드 이런 카드들이 꼽혔을 때 입력이 만약에 64점이라고 한다면 16점씩 끊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64점이 꼽혀 있다면 X00부터 X0F 그리고 X10부터 1F, 20부터 2F, 30부터 3F 해야 64점이 되는 거잖아요. 16 곱하기 4. 그래서 64점짜리 카드가 꼽히면 여기는 0, 1, 2, 3, 3F로 끝납니다. 그리고 1번 슬롯에 출력 모듈이 32점짜리가 꼽히면 0, 1, 2, 3 64점을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는 4로 시작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32점, 32점짜리가 꼽혔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1F로 입력 모듈이 끝나고 Y20으로 시작해서 Y3F로 출력 모듈이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입력 모듈 32점짜리가 꼽혔어요. 그리고 출력 모듈 32점짜리가 꼽혔고요.
그 다음에 입력 모듈이 또 16점짜리가 꼽혔어요. 그 다음에 출력 모듈 16점짜리가 또 꼽혔어. 그럼 이거는 선도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건 똑같죠?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그 다음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30에서 3F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입력 모듈이니까 입력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X라 그랬죠? X40으로 시작해서 X4F로 16점짜리 카드가 또 꼽혔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모듈은 이제 50이 되는 거죠. 물론 0123 이 슬롯 번호는 틀리지만 선두 어드레스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PLC 프로그램에서의 뭐 A 접점과 B 접점 그리고 출력 코일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우선은 이 PLC 프로그램 회로의 A 접점과 B 접점 출력 코일들은 전기 회로랑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기 회로의 A 접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요 상태는 현재가 오프 상태예요.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 이쪽은 푸시 버튼이 눌렸을 때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던 어떤 신호가 푸시 버튼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이 방법은 종서 방법이라고 하고요. 가로쓰기죠. 그리고 이건 횡서라고 합니다. 세로쓰기. PLC 프로그램에선 종서 횡서가 없어요. 그냥 A 접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이 A 접점을. 그리고 다음은 전기 회로에서의 B 접점. A 접점이랑 조금 다르게 B 접점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가 외부에서 사람 손으로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아래 모양과 같이 이렇게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호가 끊기게 되는 거죠. 위에 거는 노멀릭 오픈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래 거는 노멀릭 클로즈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A 접점은 열린 접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B 접점은 평상시 닫힌 접점 이렇게 닫혀 있다고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다 그래서 B 접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PLC 프로그램 회로에서의 B 접점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입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력 알아볼게요. 이 전기 회로에서의 출력은 이렇게 동그라미 X표를 쳐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PLC 프로그램 회로의 출력 코일은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죠. 이 PLC 프로그램 A 접점, B 접점, 뭐 출력 코일 이런 것들 모양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PLC 제조 회사에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우리가 입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오른쪽은 출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입력이 들어가면 이제 출력이 나오는 건데 이 뒤쪽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통해서. 자, 전기 회로에서의 A 접점이 ON되고 OFF된다 하면 PLC 프로그램에서의 A 접점이 ON되고 OFF되는 게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현재 상태가 전기 회로에서 A 접점 ONOFF 여러분 그 과학 시간이나 뭐 초중고 때 이런 거 배워봤죠? 그 꼬마 전구 키기, 뭐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뭐 꼬마 전구를 킨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한번 보셨죠? 자, 요 부분은 전원 소스입니다. 전원 소스. DC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눠져 있잖아요.
플러스끼리 하면 불 안 들어오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 긴 쪽이 플러스, 다리 짧은 쪽이 마이너스인데 색깔로 표현을 해놨어요. 이렇게. 현재 상태는 이 플러스 전원이 요 라인을 타고 푸시 버튼 바로 직전까지 가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전원은 바로 이 램프의 다리 한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오프 상태입니다. PLC 프로그램에서의 A 접점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출력 코일입니다. 지금 X0, Y20 이건 무시하세요 그냥. 자, 그래서 PLC 프로그램에서의 A 접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기 회로에서나 PLC 프로그램에서나 오프 상태는 현재와 같고 ON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ON이 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플러스 전원이 푸시 버튼을 타고 저항을 타고 그리고 램프로 들어갔죠. 램프가 켜졌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PLC 프로그램에서는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 코일을 이렇게 키는 방식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 세로모선 있죠? 세로선. 그리고 이쪽 가로선 있죠? 이 세로선을 플러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플러스라고 그냥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야 좀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이쪽 플러스 그리고 이쪽 모선 오른쪽 모선은 마이너스 라고 하는 게 좋겠죠. 자, 이쪽 모선은 플러스 그리고 이쪽 모선은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온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푸시 버튼에서 손을 떼면 다시 이렇게 오프되죠? 램프가. 그리고 신호가 꺼지니까 출력도 꺼졌어요. 플러스가 요 입력 X0를 타고 요 입력을 타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요거는 하나의 그냥 램프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가 한쪽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불이 딱 들어오죠.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랑. 자, A 접점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B 접점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B 접점은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혀 있어요. 플러스가 이렇게 가서 푸시 버튼을 타고 바로 램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B 접점으로 배선을 해놓게 되면 램프가 항상 켜져 있죠. 마이너스 신호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B 접점이 ON이 되는 순간 외부에서 푸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렇게 램프가 꺼집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에서 손을 떼는 순간 다시 켜지고요. PLC 프로그램에서는 평상시에는 온되고 있다가 램프가 켜지고 있다가 어떤 신호가 딱 들어오면 이렇게 꺼지죠. 그래서 램프로 꺼지고 출력 코일도 꺼지고 여기 램프도 꺼지고 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해하시기 좀 편하신가요? 오프 상태, 온 상태, 오프 상태, 온 상태, 오프 상태, 온 상태.
A 접점은 그 반대고요. A 접점은 ON 되면 램프가 들어오고 OFF 되면 램프가 꺼지는데 B 접점은 OFF 상태는 램프가 들어왔고 ON 상태는 램프가 꺼졌죠. A 접점과 B 접점은 서로 반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